누구나 한 번쯤은 일상속 물건들을 모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무언가를 수집했던 취미를 어른이 되어서까지 이어가기도 하죠. 누군가는 수집을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별난 취미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에게 내재된 본능적인 욕구에 가깝습니다. 모은 것을 늘려가는 기쁨은 누구나 느껴본 적이 있는 본능적인 즐거움이죠. 그래서 혹자는 인류를 호모 콜렉투스, 즉 수집 인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 셋 중 한 명은 수집가라는 말처럼 인류는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수집하려는 욕구를 가져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고대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슈르바니팔. 그는 통치 기간에 장서를 수집해 최초의 체계적인 도서관을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었죠. 위대한 시인 빅토르 위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렘브란트와 모네, 팝 아트의 선구자인 앤디 워홀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엄청난 수집광이었다는 사실이죠. 빅토르 위고는 중세 가구와 화려한 장식품을 모았고, 모네는 일본 작가의 작품에 매료돼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렘브란트는 명화를 모으다 가사를 탕진했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이런 수집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대에 맞춰 더 다양하고 새로운 물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죠. 가장 큰 특징은 우표와 화폐, 만년필 같은 전통적인 수집품에서 나아가 현대의 수집가들은 디지털 기기를 모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왜 디지털 수집가가 됐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수집 이야기를 만나러 갑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황학동 벼룩시장.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다양한 물건들이 사람들을 반겨줍니다. 새 것 빼고는 다 있다는 서울 최대의 벼룩시장. 이곳을 방문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김권태 씨. 온갖 중고품들이 모이는 황학동 벼룩시장은 그에게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이죠. 10여 년 전부터 컴퓨터를 모아왔다는 그. 누군가에게는 고물이, 그에게는 손때 묻은 귀한 보물이 됩니다. 르모라는 워드 프로세서, 그게 되게 잘 구한 케이스인데 다른 분들 중에는 그거보다 더 괜찮은 걸 갖다 이제 구매한 분이 계시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한 5, 6년 전에 비해서 훨씬 그런 옛날 빈티지 컴퓨터를 갖다 여기서 본다라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점점 희소성이 높아지는 빈티지 컴퓨터. 좋은 물건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찾기가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즐기는 거지, 이거. 즐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보면서 내가 사고 싶은 찾고자 하는 걸 갖다 찾으면서 흥미하는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컴퓨터에 애정을 갖게 된 걸까요? 그의 컴퓨터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구리의 한 지하 창고엔 10여 년 전부터 수집한 450대가 넘는 컴퓨터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컴퓨터부터 스티브 잡스가 남긴 10여 종의 모델 등 소장 가치가 높은 빈티지 컴퓨터들이죠.
저희 컴퓨터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 애플 컴퓨터가 좀 많습니다. 이제 애플 컴퓨터가 이제 컴퓨터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 또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50% 정도가 이제 애플 컴퓨터인데 그 중에 저희 컴퓨터 박물관에서 이제 가장 먼저 보통 소개드리는 컴퓨터가 애플 원 컴퓨터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저 위에 기판 형식으로 다 되어 있는 컴퓨터인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 컴퓨터를 갖다 이제 세우게 된 원인이 저 애플 원 컴퓨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친구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이제 개발을 한 건데 애플을 창립하기 전에 이제 개발을 했고 저걸 통해서 잡스가 우리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어떤 애플을 이제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빈티지 컴퓨터를 모으는 일만큼 힘든 것이 바로 관리하는 일. 수집품의 수가 늘어나며 집 근처에 전용 창고를 구해 컴퓨터 박물관을 만들고 온도와 습도에 약한 전자기기의 특성상 가끔씩 전원을 켜 가동시켜줘야 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가 지하라서 습도를 갖다 계속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습기를 통해서 50% 정도를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요. 겨울에는 이제 습도가 낮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름에는 이제 7월, 8월만 되더라도 이제 습도가 이제 70, 80 이제 장마철에는 80%까지 이상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제습기를 갖다 틀어서 물을 갖다 이제 밖으로 다 이제 빼주게 되죠. 전기밥을 준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모든 제품을 다 이제 좀 전원을 켜서 가동을 갖다 좀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그 전기밥을 주려고 전원을 켜서 나름대로 이제 구동도 시켜보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번거로움에도 그가 컴퓨터 수집을 취미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수집하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이었습니다. 83년도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컴퓨터를 갖다 구입을 하게 됐죠. 이제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칼기가 피격되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걸 기억을 하는데 그날 이제 엄마 손잡고 이제 청계천 7가에 이제 컴퓨터 판매하는 데 가서 구매를 했죠. 그때 당시 가격으로 컴퓨터만 19만 8천 원, 그리고 모니터랑 그다음에 카세트 테이블 넣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합쳐서 23만 원인가 24만 원인가 한 그 정도 비용으로다가 컴퓨터를 갖다 구매했던 걸로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졸라서 갖게 된 컴퓨터의 생애 첫 컴퓨터. 이걸 통해서 이제 당시 가장 저렴한 8비트 컴퓨터였지만 그에게는 보물 1호였습니다. 그 추억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렬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컴퓨터를 좋아하게 됐던 이유도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베이직이라는 이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전산반 활동도 그때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플 컴퓨터라든가 MSX 컴퓨터라든가 이제 그런 추억이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랑의 추억들이 묻어져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던 거죠. 추억을 상기하며 모은 것이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경매 사이트를 뒤지고 일본까지 나라가 구해온 희귀 컴퓨터들.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는 1억 이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장하고 있는 컴퓨터 중에 슈퍼컴퓨터가 한 대가 있어요. 그거만 구입하는 이제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이 훨씬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합치면은 1억 이상은 훨씬 더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시간과 금액이 들어가지만 수집이 주는 즐거움엔 비할 수 없다는 김권태 씨. 과연 그가 느끼는 컴퓨터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이제 컴퓨터가 주는 매력 중에 하나는 꿈을 갖다가 키울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컴퓨터를 갖다 구입을 했는데 그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미래에 어떤 걸 갖다 만들겠다, 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가 컴퓨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정이지만 제가 컴퓨터를 배우지 않고 지금 이 나이에 왔다라 그러면
덜 논리적이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라는 것 자체가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더 그 사고의 어떤 상상력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함양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게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웹 제작자로 활약하고 있는 그. 컴퓨터로 어린 시절엔 과학자의 꿈을 꾸고 현재는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진짜 말로만 듣던 주라기 공원에 온 것 같습니다. 아, 컴퓨터 주라기 공원. 이번에 영화 속 코모도라든가 아직 정식 박물관은 아니지만 그의 전용 창고는 컴퓨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지트입니다. 이베이에 올라오고 그러는 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죠. 찾든가 아니면 이제 국내 관람객이 오면 소장품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략적으로 전시회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인데요.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지금 준비하는 것은 영화 속에 등장한 컴퓨터를 주제로 한 전시죠. 영화 속에 이제 컴퓨터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영화들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SF 같은 경우에 이런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적을 갖다 공격을 한다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위해서 컴퓨터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런 이거는 이제 뉴턴이라는 제품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휴대용으로서 어떤 해킹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든가 그럴 때 이런 소형 컴퓨터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비밀 보안문 들어가 침입할 때 예. 이거 딱 갖다가 딱 쳐가지고 그렇지. 하더만요. 그런 영화에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컴퓨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초창기 컴퓨터 자체가 게임 기자, 학습 기자, 그렇죠. 비즈니스용의 어떤 사무용 컴퓨터들이니까 낡은 컴퓨터는 고물이나 폐기물이라는 인식이 안타까웠던 그. 과거에 어떤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미래의 후손을 위해 보존해야 할 귀중한 유물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정식 박물관을 건립하고 싶답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컴퓨터의 역사를 아이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 전시회를 이제 컴퓨터들을 쭉 보면서 나중에 30년 뒤에 컴퓨터가 어떤 모습일까 또는 지금의 스마트폰이나 IT 기기를 뛰어넘을 만한 어떤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화두로다 좀 던지고 싶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저 꿈을 갖다 시작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인 어떤 컴퓨터 박물관이라는 걸 오픈하는 게 저의 그 나름대로의 꿈의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 있어서의 시작이자 목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추억 속으로 사라진 전자기기를 모으는 또 다른 수집가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그의 자택을 찾아가 봤는데요. 반갑게 문을 열어주는 이 사람. 올해로 8년째 올드폰을 수집 중인 이용규 씨입니다. 집 앞 계단까지 점령한 휴대폰 상자들. 그동안 모은 휴대폰이 차고 넘쳐 집안에 둘 공간이 없을 정도랍니다. 한 상자당 무려 100개가 넘는 휴대폰들이 들어있다는데요. 그중 일부만 들여와도 거실이 가득 차죠. 평범한 40대의 가장인 그가 왜 이렇게 열성적으로 휴대폰을 모으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그 생활 밀착 상품이다 보니까 누구나 이제 늘 가지고 다녔던 휴대폰이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휴대폰에 있던 뭐 애착이라든가 뭐 사랑이라든가 뭐 슬픔이라든가 이런 모든 생활의 이제 모든 느낌들이 다 녹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런 휴대폰들도 하나의 이제 역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휴대폰이 재활용이 된다면은 이게 그 용광로 속에 이제 녹아버려서 이제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싫었던 거죠. 누군가는 모아놓으면 이제 충분한 이제 그 수집품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 이제 요즘에는 최신 스마트폰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이용규 씨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교차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만큼 휴대폰에 대한 추억도 애틋하죠. 미안한데 말이야. 내가 마라톤을 옮겼어. 못 따라. 1990년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며 무선 호출기 대신 휴대폰이 보급됐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가 오기 전 초기 휴대폰 모델들이죠. (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내며 이 일련의 과정을 겪은 이용규 씨에게 휴대폰은 그 시절의 향수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고마운 매개체입니다. 자신이 쓰던 휴대폰을 모으기 시작해 우리나라 휴대폰의 변천사를 채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그 양이 방대해지며 이제 정리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최초의 이제 초기 휴대폰 모델들인데요. 벽돌폰 그러잖아요. 정말 사이즈가 벽돌만 해서 벽돌폰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한 대 때리면 정말 코드가 잘 이제 먹기 좋게 까집니다. 이제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요. 이제 그 제조사가 이제 수입 제품들이 많고요. 뭐 일본 제품들, 뭐 노키아 제품들, 이제 미국에서 온 제품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기 힘든 수입 제품들이죠. 80년대 후반의 휴대폰은 두께도 두꺼울 뿐더러 무게도 지금의 노트북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당시 단말기 가격만 100만 원이 넘는 고가였지만 통화 품질은 크게 떨어졌죠.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통화 품질이 개선돼 본격적인 휴대폰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 시대의 휴대폰 붐을 느낄 수 있는 익숙한 광고 한 편. 이름을 말하세요. 본부! 말만 하면 바로 걸린다. 즉시 출동을 하고. 이젠 말로 거세요. 이제 예전에 그 뭐 안성기 배우분이 이제 본부 하면서 이제 사용했던 폰들, 이제 본부폰이라고 많이 알려졌고요. 이렇게 뭐 냉장고 폰이다라고 해서 조금씩 작아지면서 이제 디지털 폰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시가 되었죠. 이때 굉장히 많이 대중화를 이뤘고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 휴대폰이 급격하게 진화하며 흑백에서 컬러 화면이 도입되고 인터넷이 탑재되는 등 휴대폰의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었죠. 이때는 특이한 디자인의 휴대폰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큐릭에서 출시한 이제 게임용 폰입니다. 예. 이때 당시에 이 휴대폰 이름 앞에 닉네임이 연예인 이름이 많이 붙었거든요. 이윤열이라고 그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선수분이 이 폰을 썼다가 돼서 이윤열 폰이다라고 불렸던 폰이고요. 보통 컴팩트 폰, 조개 폰 이렇게 불렸죠.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원형 휴대폰이 여기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이 폰은 이제 그 삼성에서 만든 듀얼 폴더라고 해가지고요. 젊은 분한테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이효리라는 그 젊은 인기 배우가 탤런트가 이제 목에서 걸고 나와서 이제 광고를 했던 폰인데요. 정말 지금 봐도 디자인이 정말 멋지죠. 제가 사용했던 두 번째 폰입니다. 그래서 애착이 좀 많이 가고요. 그 밖에도 실제로 금이 박힌 휴대폰부터 아테네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정폰, 휴대폰에 초소형 TV 수신기를 내장해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초 TV폰 등 30년 모바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휴대폰들이 총 4천여 점에 달합니다.
올드폰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직도 2012년에 출시된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라 그럴까 좀 이때 당시의 디자인은 나이가 이제 먹으면 이제 옛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휴대폰이 추억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썼던 휴대폰을 켜보면 이제 저하고 통화를 했던 통화 목록이라든가 남겨져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면 옛 생각이 날 때가 있죠. 그게 이제 다른 수집품하고의 이제 틀린 점인 것 같습니다. 기록성에서 출시가 되었는데 이용규 씨의 못 말리는 휴대폰 사랑. 제작진에게 특별한 모델을 자랑하는데요. 제가 그 가끔 기분 전환할 때 사용하는 폰이 있는데요. 제가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의 디지털 모델들입니다. 요때는 그 아날로그 폰은 이제 그 011, 017, 그 다음에 PCS는 이제 뭐 016, 018, 019 이제 이런 모델들을 사용했었는데요. 이제 요 두 모델은 011로 쓸 수 있는 현재 쓸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폰이고요. 요 모델은 017로 이제 그 쓸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 모델에 애착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번호가 017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기분 전환할 때 주말이라든가 가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폰이 좀 실증이 날 때 가끔 기기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폰이고요. 요즘에는 보기 힘든 2G 폰을 가지고 나가면 어디서나 관심 집중. 워낙 귀한 물건이다 보니 렌탈 문의도 들어옵니다. 영화 속 휴대폰이 바로 그의 수집품. 언제까지 수집을 할 건가요? 앞으로 계속 쭉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휴대폰이 없어지면 그만두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일단 휴대폰은 일단 제가 그 이제 수집을 함으로써 이제 애착을 갖고 있는 이제 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취미 생활이고 나중에 이제 이 폰을 활용해서 가족이 더 돈독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휴대폰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빠가 소중히 여기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소중히 다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이대가 된다면 그때 되면 이제 같이 이 휴대폰을 정리를 해서 이제 제조사별로 정확하게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이제 계획입니다. 근대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는 취향을 아름다움을 판정하는 능력이라 주장했습니다. 그 기준이 개인의 역량에 달렸다는 의미죠. 또 호주의 일간지 캔버라 타임스의 한 기사를 보면 수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수집가 렉스 낸 키벨은 자국의 초기 역사가 담긴 물품을 모아 도서관에 기증했죠. 그 이유에 어떻든 수집광이 빚어낸 결과물은 매력적입니다. 그들의 집착으로 우리는 알 수 없었던 역사와 유명 작품을 현대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민속예술에 깊은 관심을 나타낸 미술평론가 야나기 무네요시는 수집하는 행위를 창작적 수집이라 이름짓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수많은 수집광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죠. 그렇다면 현대의 수집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빠르게 변화하고 일회용품으로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 따뜻한 감성을 품고 등장한 디지털 수집가. 그들의 수집 목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집은 혼자서 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함께 모여서 참여하고 즐기는 수집이 늘어나고 있죠. 여기 조금 색다른 취미를 공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한 대상의 정체는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 전동 휠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란 최첨단 충전 동력 기술이 융합된 소형 개인 이동 수단을 말합니다. 전기와 같은 친환경 연료로 움직이죠. 2000년대 초 발명가 딘 카멘이 최초 개발에 성공한 이래로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 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동기기 이용자가 증가하며 여러 동호회들이 생겨났죠. 일주일에 2~3번 함께 모여 전동휠 라이딩을 즐기고 정보도 공유하며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분 좋게 달리며 활기찬 일상을 덤으로 얻었습니다. 타듯이 살짝 밀어주면서 어디가 점점 사라지는. 이것도 못 썼는데 그걸로 탈 수 있어요?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 전동 휠의 종류도 천차만별. 크기부터 성능, 디자인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휘팔이라는 제품인데 보시다시피 LED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쁘게 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요즘에 다이 같은 거 여자분들이 하시기 힘드시니까 편안하게 꾸미고 타시고 싶으신 분들이 이 제품 많이 쓰고, 이렇게 캐리어도 달려 있어서 여성분들이 그냥 어디 여행 가시든 이동하실 수 있게 제품이 나왔고요. 이 보드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마운틴 보드다 보니까, 마운틴 말 그대로 산을 타는 보드예요. 이런 한국 지형의 특색에 맞게끔 보드블럭 같은데 무시하고 탈 수 있고. 현재 인터넷 동호회 회원만 3만 명에 달할 정도로 아주 활성화된 현대인들의 스마트한 취미. 과연 이들이 전동 휠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제품이 제가 원래 이제 자동차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자동차가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동수단에 관련된 거는 거의 다 이제 좋아했었고, 그리고 그 이동수단을 접하다가 이제 아는 동생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동생들이 전동휠을 타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궁금한 마음에 한번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저도 전동보드를 시작하기 전에 일반 보드를 먼저 탔었는데, 일반 보드를 타면서 아무래도 여름철에 덥거나 힘들게 푸시오프 해가지고 주행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똑같은 보드인데도 전동으로 가는 게 있어가지고, 저도 처음에 접하게 된 계기가 라이딩을 하면서 크루징을 조금 더 길게 가고 싶어서, 맨날 10km, 20km만 가지 말고 좋은 자전거 길에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도 그렇고 라이딩을 길게 하기 위해서 전동보드를 이제 알아보다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전동 휠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박태용 씨. 행사 전문 MC가 직업인 그는 우연히 제품 시승회의 행사를 진행하다 전동 휠의 자유로움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동호회에서 다양한 종류의 전동 휠을 접하며 수집을 해볼까 고민을 하게 됐고, 취미 입문 8개월 만에 무려 3대의 전동 휠을 모으게 됐죠. 한 대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이니 초보 수집가에게는 과감한 투자인 셈입니다. 자전거나 뭐 이렇게 동력, 자기가 다리 힘으로 가야 되는 거는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좀 만나기가 힘들어요. 뭐 지하철을 타려고 해도 부피가 크기 때문에 만나기가 힘든 편인데, 요 같은 경우는 저희 전동휠 같은 경우는 외발이라서 지하철 연결도 되게 쉽고, 버스에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기 쉬워가지고 좀 멀리 있는 유저들끼리 어디 지점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만나가지고 라이딩을 하기가 좀 편해요. 그리고 힘들어도 배터리가 다 돼도 저희는 그냥 카페 같은 데 가고 커피 마시면서 충전만 꼽아놓으면 되는데, 자전거 멀리 타신 분들이 힘들면은 자기 다리가 힘들어갖고 그냥 멈춰 있어야 되니까 그거랑 저희랑 조금 차이가 많이 나죠. 동호회 모임 후
집으로 향하는 박태용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전동 휠들. 2대의 외발 휠과 1대의 전동 스쿠터를 포함 총 3대의 제품이 그를 맞아줍니다. 벌써 거의 한 3달 됐어요. 따라오실 거 필요하셨으면 집에 들어서자마자 태용 씨가 하는 일은 전동 휠을 관리하는 것. 제일 먼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 배터리 잔량과 상태를 확인합니다. 탈 수 있게끔 에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방수가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너무 막 물이 고일 리딩을 하는 경우에는 목도 좀 따갑고 바퀴도 정성스럽게 닦아줍니다. 요거는 요번에 새로 구입한 건데 자전거처럼 생겼어요. 전동 스쿠터라고 하는데 가방도 달려있고 핸드폰 거치대도 다 있고 이것도 똑같이 전기 충전해가지고 탈 수 있어요. 되게 안정적이게 넘어지진 않으니까. 배터리 없으면 그냥 자전거처럼 끌고 갈 수도 있고요. 대신 단점이 지하철 타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지하철 탈 때는 저거 하고 그냥 장 보러 갈 때나 아니면 가까운 데 갈 때는 요거 타고 많이 움직이고. 24시간 전동 휠과 함께한다는 그. 수집품을 진열해 두는 것이 아닌 오감으로 체험하는 수집이 즐거운 이유인데요. 그에게 전동 휠은 어떤 존재일까요? 비행기 타는 느낌? 하늘을 나는 느낌. 그게 최고의 매력입니다. 타이타닉처럼 탈 수 있거든. 수집품의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어떤 것이라도 수집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때론 기상천외한 물건을 선호하는 수집가들도 존재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변기 뚜껑을 수집하고 유명 인사의 사인을 받은 드럼스틱을 모아 기네스북에 등재된 남성도 있죠. 비틀즈를 비롯해 무려 1,400여 명의 사인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취미에서 시작해 수집 그 자체가 인생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 남다른 취미 덕분에 일과 행복, 2마리 토끼를 잡은 남자가 있습니다. 국내 1세대 얼리 어답터 이강석 씨. 그의 주 분야는 IT 기기입니다. IT 기기 매력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하드웨어 성능 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성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양에 따라서는 이제 돌아가는 게 있고 안 돌아가는 게 있다 보니까 남들보다 먼저 구해서 먼저 경험해보는 약간 선구자적인 역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먼저 공유하고 그걸로 인해서 뭐 자부심이나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PC 통신 시절부터 IT 제품 분석을 했다는 강석 씨. 그 세월만 무려 30년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물건을 미리 사용해보는 얼리 어댑터라는 신종 직업을 탄생시켰고 현재까지도 그 일을 즐기며 IT 전문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그의 방에는 다양한 IT 제품이 가득하죠. 몇 년 전까지는 거의 전자사전처럼 약간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국내에서 가장 초경량, 초소형 사이즈의 키보드를 내장한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마니아층들이 주로 썼었는데 단점으로는 화면이 작고 물론 해상도는 꽤 나왔어요. 1024. 거기다가 노트북에 갖고 있는, 넷북이 갖고 있는 성능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와 이게 동급 모델이었어요. 이 EGPC라는 거하고 이 모델들이 성능은 거의 똑같은데 크기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건 4인치, 이건 7인치.
지금 있는 이런 이제 15인치급하고 비교했을 때 뭐 옛날로 치면 성능 차이는 별 차이가 나지는 않았었지만 이제 그 휴대하긴 좋았지만 실제 키보드 치는 게 좀 불편했었고 이거와 더불어 그 개수만 50여 가지. 수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 제품 같은 경우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부피가 엄청 큽니다. 저도 지금 저쪽 베란다 쪽에 타워 케이스 하나하고 미들 케이스, 스몰 사이즈, 그 다음에 맥 데스크도 있는데 그런 거는 10개, 20개씩 보관하면 덩치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 어머님도 싫어하세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근데 스마트 기기는 몇십 개를 다 모아놔도 공간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거든요. 지금 한 노트북하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다 합쳐봐야 데스크탑 하나 있는 정도의 공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담이 좀 그나마 적다 보니까 스마트 디바이스는 좀 소장해도 소장할 만한 여유는 좀 있고, 흔히 저는 이제 지인들하고 농담할 때 보면은 책장에 책도 꼽혀 있지만 특정 공간에는 책 대신에 디바이스가 쫙 꼽혀 있어서 오늘은 뭘 들고 나갈까, 그래서 오늘 모임에 오늘 그 하루 동안에 움직이는 시간, 하루 이틀 동안 움직이는 곳,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업무나 만나는 사람 일정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디바이스를 골라서 가지고 나가는 또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IT 제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며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그의 요즘 최고 관심사는 바로 키보드입니다.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이제 그 데스크탑형 키보드는 이게 이제 다스 키보드라서 한 20만 원대짜리 이제 기계식 키보드고요. 보통 저렴한 이제 한 10,000원대짜리 키보드들도 있는데 그런 건 요즘 잘 안 쓰고 있는 키 타수가 빨라지면서 기계식 키보드의 그런 매력이 있어요. 따각따각 하면서 치는 매력도.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기계식 키보드도 약간 이제 개성이 강한 키보드들, 그러니까 뭐 시중에서 늘상 쓰는 키보드가 아닌 타입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건 좀 저렴한 기계식 키보드인데, 아무래도 취미이자 직업이 IT 제품의 리뷰를 올리는 일이다 보니 키보드에 대한 욕심도 커질 수밖에 없나 봅니다. 최근에 한 3주 기다려서 이제 구매한 게 기계식 키보드인데 레트로풍으로 키 자체가 약간 동글동글하게 해서 무게는 꽤 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휴대해서 갖고 다니긴 뭐하지만 집이나 아니면은 뭐 가방에 넣어서는 쓸 수도 있고, 이건 또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하나는 블루투스 방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선을 연결해서 그 유선으로 연결해 갖고 쓸 수도 있고요. 키면은 키보드에 불도 들어오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조금 리뷰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작성에 나선 이강석 씨.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시리즈 보통 숫자로 가는 제품의 외관부터 구조, 사용감 등 체크해야 할 요소가 산더미죠. 글 하나를 올리려면 적어도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꼼꼼한 리뷰 덕분에 많은 블로거들의 지지를 받으며 오랜 세월 얼리 어댑터로 활동할 수 있었죠. 한참 들어올 때는 하루에 한 5,000명, 막 피크로 찍을 때는 하루에 몇십만 찍을 때도 있었고요. 평균 한 5,000명 정도씩. 그래서 전체 합쳐서 한때는 막 100만 돌파, 몇 년 동안 100만 돌파도 했었고요. 3년 동안에 그 올 블로그에 그 IT 파워 블로그로 연속 3년 연속 엠블럼 달기도 했었습니다. 리뷰를 마치고 외출 준비에 나선 강석 씨. 스마트폰이며 태블릿 PC까지 챙기는 제품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자전람회 이제 뭐 취재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국내 최대의 IT 전시회. 개막 첫날부터 많은 취재진과 관람객이 모여들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기술 축제인 월드 IT쇼 2017. 국내외 다양한 IT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들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이런 첨단 기술의 경연장에 강석 씨가 빠질 수 없죠. 많은 관람객들이 최신 IT 기기를 체험해보고 있었는데요. 그 시각 강석 씨도 분주하게 취재 준비에 나섰습니다. 하나라도 놓칠까 재빠르게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그. 오늘도 수집품이 하나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월드 IT 쇼라 그래서요. 세계적인 이제 IT 쇼, 전자 전람회인데 이제 컴퓨터뿐만 아니라 IT나 전자 관련한 제품들이 신제품들이 총망라돼가지고 B2B나 B2C 시장에서 소비자들과 미리 사전에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 자리입니다. 취재 도중 자리를 뜨지 못하는 강석 씨.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도 발견한 걸까요? 직접 제품을 체험해 봅니다. 그러면 이건 1인용이네요. 1인용이에요. 개인 게임 하실 때거나 뭐 음악 들으실 때, 영화 볼 때 이렇게. 2명이나 3명 볼 때는 그러면 이제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는 거니까 두 세대까지. 기계를 연결해서. 근데 이어폰은 조금 전에 이제 서라운드 같은 그런 효과가 전혀 없고 그냥 2D처럼 네, 진동은 느껴지진 않고요. 네. 근데 좀 더 선명하게는 들리실 거예요. 좀 집중도 있게. 꼼꼼하게 제품을 살피는 그. 이번 전시의 키워드인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기업의 개발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기기의 유행이 더욱 짧아진 요즘 현명하게 제품을 구입하는 팁은 없을까요? 보통 이제 그 얼리 어댑터가 아닌 이상에는 최신형까지 거의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2017년도에 나온 제품 바로 직전 모델, 2016년도에 나왔던 최신 사양의 모델을 사는 게 가격도 가성비도 뛰어나고 이미 안정화도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전 모델, 최신 직전 모델들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 최신 직전 모델들을 보통 많이 추천합니다. 1세대 얼리 어댑터로 수집이라는 취미가 인생을 바꾼 강석 씨. 그 역시 재미삼아 시작했던 일이 평생의 직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데요. 올해부턴 더 많은 계획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전국을 돌며 노하우 컨설팅에 매진하고 블로그 운영 노하우를 살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죠. 과연 그에게 수집이란 어떤 의미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저희 지인들도 저한테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나중에 뭐 IT 기기 이제 전시관 같은 식으로 그렇다고 엄청 크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모을 수 있는 거 모아서 85년부터 하다 보니까 몇십 년 뒤에는 IT 기기 40년, 50년 사서 이렇게 좀 꾸밀 수가 있으니까 좀 가까이 하는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지방에 이제 폐교나 아니면은 이제 마을 단지, 자치 마을 단지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이제 공생 상부상조하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배우고 갈 수 있게 하는 걸 만들고 싶고요. 죽을 때까지 아무래도 취미생활로 얼리 어댑터는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디지털 제품을 따뜻한 감성으로 모으는 사람들. 이들이 말하는 수집의 매력은 한결같았습니다. 순수한 열정과 즐거움을 위한 것. 이런 원동력으로 평범한 물건을 가치 있게 바꾸는 그들의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